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한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도 최상의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류재균 상수도 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유재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석 경영부장입니다. 정각균 급수부장입니다. 이형배 시설관리부장입니다. 홍순삼 회화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호교 천상정수사업소장입니다. 권세목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세출 예산 현황, 주요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3부 8개 사업소 총 2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각각 241명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타 상수도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396억 9,5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예산 1,286억 800만 원보다 110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울산형 뉴딜 사업의 일환인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 추진으로 회화교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에 151억 9천만 원과 노후 상수도 간 정비공사 164억 원 등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은 총 110억 8,7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2개소 등 11건에 49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은 시민 만족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등 총 5개 항목으로 나누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민 만족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단일관로인 송수관로를 복선화하여 누수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18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20개소 156km를 복선화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 1,72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상계 상거리부터 명천교육 구간과 문수고등학교부터 약사 배수지 구간 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 1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증설 사업은 삼산, 달동, 야암동, 강동 지역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 급수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어 야암 강동 배수지 2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동면 일원 송배수관 부설 사업은 울주군 두동면, 은편, 만화, 이전리 일원의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수지 1개소, 가압장 4개소, 관로 19.99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8억 원으로 2019년 6월 착공하여 2021년 6월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72%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물관리 선진화를 위한 급수시설 개선 사업 중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수도법 제4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총 2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1년 10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울산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울산형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상소 관로를 조기에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배수 관로 중 노후도가 심각하여 우선 정비가 필요한 3등급 노후관 274km를 정비 대상으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노후 배수관 164km에 대한 2030년까지의 정비 계획을 7년 앞당겨 1,000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 6월부터 2023년까지 3년 내 신속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16억 원의 예산으로 32.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블록 시스템 재정비 사업은 블록 시스템의 누수 방지와 정확한 유량값 분석 등을 위해 블록 간 경계 명확화를 위한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블록 32개소를 재정비하여 2023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건을 계기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을 감시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망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송수관로 밸브 및 변실 정비 공사는 2018년 12월 송수관로 밸브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시설 개선 사업으로 총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천상계통 송수관로의 밸브와 변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 안전관리 및 신뢰도 제고 사업 중 회화정수장 위생 관련 정비 사업은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 사태와 관련하여 환경부가 마련한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정수처리 공정의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등 총 8억 원을 들여 활성탄 흡착지 내에 생물체 및 유해물질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덮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시설물의 정밀 안전진단과 재난 대비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원을 들여 가압장과 배수지, 회화댐, 회화정수장 등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점검 용역을 추진하여 시설물 피해 예방과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ISO 인증, 지속 유지 관리를 통하여 상수도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900만 원을 들여 정수사업소가 취득한 국제 인증들에 대한 유지관리 조건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돗물을 위한 엄격한 수질관리 사업들 중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수질검사 항목 확대를 통해 원수와 정수의 수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수검사 항목을 현재 115개 항목에서 117개 항목으로, 정수는 218개 항목에서 221개 항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철저한 수질 관리로 상수원수 수질과 정수 공정별 수질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수도꼭지 수질 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한편 일일 수질 정보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모두가 함께 누리는 상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들 중 도심 외곽 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사업은 500톤 미만의 자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도심 외곽 상수도 미공급 지역 86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43개소의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9억 원의 예산을 들여 3개 마을의 배수관로 부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은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이 낡은 관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운영 결과 등을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중부사업소 신축 및 진입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 중부사업소는 태화강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지난 2016년 태풍 차밭이 침수된 바 있어 태풍 및 폭우 등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변 도시미관 개선과 민원 편의성 제공을 위해 다른 부지로 신축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3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요금관리 시스템 요금 수납 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신용카드 자동 납부 등 요금 수납과 관련한 고객들의 요구 및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다양한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월에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시민 편의시책 제공을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을 통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와 검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울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소사업본부 소갈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균 우리 상수사업본부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우리 사업 내용을 보면은 특별한 예년과 같이 그냥 계속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인데, 제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원수에서 정수 처리까지는 나름대로 수질 검사를 이래 꾸준히 이래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도 꼭지 수영가에서 우리가 수도물을 이래 음용할 수 있는 그 음용률이 전국적으로 다 이래 낮은 편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수영가에서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대안이 있는지, 크게 이래 개선된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급수 과장님께서 무슨 금년에 그런 안전한 그런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그 시민들에게 또 좋은 대안이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율을 좀 높이려고 하면은 이게 저희 울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워낙 또 생수라든지 정수기 이런 시설이 많이 또 이렇게 보급되다 보니까 음용수율을 획기적으로 낮춘다는 것 자체는 조금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전국적으로 수돗물 사고가 한 번씩 터지고 이러면 작년같이 인천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한 번씩 터지고 나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확 떨어지는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상수도 협회에서 지금 이게 전국에 있는 이게 공통 과제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거를 음용수율 제고 방안을 지금 이제 연구 과제로 지금 채택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또 그 부분에 따라서 하고, 어쨌든 저희들은 계속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음용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저희들이 항상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보면은 정수 장시까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참 안전한 그런 수돗물이 공급이 되는데, 이 과정이 이 배관을 통해서, 문제는 이 배관이 노후 배관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배관에서 그 물때라든지 물때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세균이 발생하고, 또 그 배관에서 이 스케일이 또 끼고 하다 보면 녹이 또 발생하고 녹물이 또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자료를 보면은
또 환경부에 뭐 신기술 또 개발을 해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뭐 배관 뭐 향상 성능 장치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해가 다른 경기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사업을 또 이래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어찌됐든 간에 수영가에서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그런 타 지자체에 하는 그런 그 제도를 도입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도 그런 시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문상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 이제 저희들은 옥내와 옥외를 구분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제 스마트 뉴딜 사업이 이제 노후관 개량 사업이 이제 가장 큰 핵심 사업이 되겠고요. 또 이제 옥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장민호 의원님이 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했지만은 이제 옥내 급수관 지원 개량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또 일부는 맑음을 공급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 장윤호 의원께서 또 조례안을 또 일부 개정 발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옥내 이 배관 교체라든지 옥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옛날 노후주택 등은 하면 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엄청난 또 그 배로 돈이 또 경비가 들기 때문에 현실성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일어나는 그런 신기술로 도입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뭐 부스터 설치만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는 전적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도 한 시범 사업 정도는 하면 좀 거치가 이 확대에 또 좋으면은 확대 사업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런 요새 각종 워낙 이제 기술이 수시로 발달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 검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이제 저희들은 이게 또 아까 말대로 이게 이제 상수도 협회 이런데 환경부나 이런데 보면은 이런 신기술이 나오면 이게 검증이 되면 이거를 이제 각 지자체라든가 다 전파를 하도록 그런 공문도 내려오고 항시고 저희들은 그런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케일 부스터 부분도 이게 장비가 나온 지가 제법 됐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좀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200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었습니다. 2008년도 하고 11년도 하고 15년도까지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를 해봤는데 이제 그걸 저희들도 설치도 하고 또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또 이게 지자체만 아니고 이게 상수 협회라든지 대학교 교수나 이런 부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뚜렷한 효과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래서 지금은 아직 이게 완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 시에서도 이런 동향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전국적으로 경기도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 한번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거기에 또 시행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에 자문도 한번 또 구해보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거 있으면은 근데 환경부에서 이 신기술을 인정해 줄 때는 인정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조달청에도 다 등록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또 세세하게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좋은 정책이 있으면은 도입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시의 생명에서는 책임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우리가 그냥 뭐 이런 이 대안을 씌우지 않으면은 늘 그래 수돗물 우리가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소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그런 정책이 있으면은 우리 시에서도 도입해서 시행하는 게 좋다고 봐집니다. 예, 하여튼 그런 좋은 기술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찾아서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좀 이래 전반적으로 자료 수집해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도 뭐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한번 시범 사업은 한번 좀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급수부장님도 그렇게 한번 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한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질의하기 앞서 아마 이게 모든 집행부서에 다 관련된 사항인데요. 특히 이제 또 상수도 사업본부는 일반 민원인들하고 이렇게 대면 접촉을 할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망을 공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급수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창기에 민원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구청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많은 민원들이 사실 초창기에 사실은 좀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또 서로 간에 좀 오해가 좀 쌓이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행정력을 많이 낭비하는 또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도 있고 또 특히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일을 보실 때 현장 부서에 계신 분들이 민원인을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요. 물론 여기에 드러난 것 외에도 또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제 좀 주문했던 부분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공급 위주의 어떤 물 정책에서 또 수요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사실 좀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연구 중이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이질 않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급을 무제한으로 늘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도시라는 게 노후화되고 어느 정도 시점을 지나면 또 정체돼서 어떻게 보면 있는 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재생해서 재활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보다 지금 일부라도 조금씩 떼어서 수요 관리 쪽에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미리미리 시범적으로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아마 한 달 보름 전쯤에 아마 같은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빨리 이렇게 마련해서 이제 담았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놓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요 관리안이 나온다 그러면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꼭 굳이 이제 수요 관리 측면은 이제 시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이제 준 것 같아서 그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꼭 굳이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안들을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 차원에서도 한번 추진을 해보는 방식으로 일단 안들 다음번 보고 때는 안들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까지 이게 해답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울산 시민들의 합의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구대 안각화가 이제 그 유네스코 우선동재 목록에 올라가고 이제 진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사연대행 관련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견이 없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그 방구대 안각화 보존을 하는 부서하고 또 물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씩 하십니까? 네, 뭐 물론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마다 뭐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각 부서마다 부서의 입장이란 건 어디 가나 있습니다. 또 부서 입장도 있지만 또 그걸 이제 또 위에서 조정해 주시는 시장님도 계시고 또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중간 결제 과정에서도 각자의 입장들이 조정이 되고요. 또 얼마 전에도 최근에도 이렇게 그 부시장님께서 이렇게 관련 국장들 그 이렇게 모으셔서 저희 상수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저희들 따로 이렇게 그 뭐 제법 심도 있는 논의도 하고 저희들 간에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통합 물관리 사업이라 그래서 그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우문댐에서 뭐 수로를 깔아가지고 지금 공급받는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정이 돼버린 겁니까? 아니면 아직 검토 단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핸들링은 전체적으로 이제 통합 물관리 사업을 일단 주관하는 곳은 저희 시에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국에서 현재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통합 물관리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으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 제가 조금 부정확합니다만 얼마 전에 그래 이제 논의 과정 중에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기로는 뭐 그 노선까지 확정되고 그런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검토 단계인가요? 예, 검토. 저희들 내부적으로 이제 저희 상수도 차원에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 우문댐에 그 물이 공급된다는 논의를 지금 일단 그 정부하고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제 뭐 언론을 통해 볼 때는 상당한 진척이 있다고 듣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문댐 물이 울산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우리는 상수도에서 결국 그 물을 원수로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정수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아주 실무적인 그 계획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의회에 그 관련된 내용의 뭐 의견 조회도 뭐 또 관련된 내용을 뭐 수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저희가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들은 거나 아니면 또 그 관심 있는 단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자꾸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그게 굉장히 큰 비용을 들여서 뭐 2천억 가까이 그때 추정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 저는 뭐 여기 계시는 우리 그 위원회 의원님들도 좀 뭐 생각이 약간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 큰 비용을 들여서 그걸 가져와서 1년 365일 뭐 100% 이용률로 쓰는 것도 아니고 갈수기 때 일부를 쓰기 위해서 그 돈을 붓는 게 과연 타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그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없어서 좀 추후에 만약에 다시 이제 논의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또 부서의 입장을 전달하게 되실 거고, 뭐 관련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예, 강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정학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원래 업무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뭐 수도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만 딱 질문해 드릴게요. 질문 드리고 부탁할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첫째는 지금 상수도 우리 울주군의 지금 보험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90% 훨씬 넘었죠? 90%는? 울주군만 93%, 아직 100%는 안 되고 있네, 그죠? 그 울주군의 나머지는 그
간이 상수도라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물을 묶는 물은 아니죠. 관이 이제 상수도가 지금 어쨌든 이제 울주군이 어쨌든 그 지형 특성상 이제 이렇게 지금 마을 단위로 돼 있고 마을 단위에 있는 게 물이 우리가 보급하는 물보다 수질이 좋으면 그건 더 날 할 나위 없이 좋고 안정적이고 수질이 좋다면 저는 그게 좋다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이제 저희들이 도시가스 문제와 관련되어 86%라는 보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느낌인데 사실 울산에 저희 옥동에도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는 데 있습니다. 그 비용 관계 이런 거 가면 안 되고 있는데 울주군도 우리 울산시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균질하게 동일하게 다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수도 같은 거는 그죠? 버스나 수도는 서비스가 누구에게나 차별적이지 않고 동일하게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상수도 본부에는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의원들이 내 이야기하는 거 우리 방금 우리 안수일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음용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거. 그 불신을 해소하는 거에 그 음용 마시는 물이 안전하다는 거. 그죠? 그게 전제 안 되면 그 음용률이 높아지지 않은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뭐 다양한 그런 방법에서 음용 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경영 개선을 좀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 적자가 최소한 투입되는 자원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렇게 네 꼴을 될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상수도가 이익을 내왔는 쪽인데 아직도 이렇게 경영에 지금 적자는 아니죠. 지금 아직도 경영부장님 적자는 아니죠. 지난해 조금 손익이 좀 있었습니다. 한 작년에요? 13억 정도. 예. 하여튼 경영 수지 개선을 좀 철저히 좀 해주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고객의 만족도를 좀 높여달라는 거. 물론 그 음용률 높이는 거와 또 맞물려 있는데 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최선을 좀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상수도에 대해 가지고 요새 혹시 내가 놓치는 거 있나 싶어가지고 언론을 내가 놓치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인터넷 다 DB하는데 없더라고요. 뭐 상수도가 특별하게 뭐 이렇게 난 게 없는데 한 가지 우리 엄정영 씨가 작년에 우리 뭡니까 그 무슨 상입니까? 행정의 달인을 받았습니다. 그죠? 19년도 말 12월 달에 아마 받았는데 그분 승진했습니까? 했습니까? 모릅니까? 예? 엄정영 씨 주무관 6급 아직 그냥 들어있습니까? 6급입니다. 아직 건드려입니까? 예. 이분은 내가 봐가지고 뭐 신지식인도 선정됐고 청백 봉사당도 받고 대한민국 공무원상도 받은 뭐 그랜드 슬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이 열심히 활동했는데 이런 분들 인사가점이나 이런 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런 분한테 인사가점이 안 주어집니까? 지금 뭐 엄정용 주무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본부장 오고 한번 뵀던 것 같은데 나름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훌륭한 자질을 공직자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고 성실하게 근무하시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또 공직의 시작으로 보면 저보다도 또 어떻게 보면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제 그 승진 가점에 대해서는 아마 관련 규정상 가점이 주어지는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의 달인이 됐든 아니면 뭐 창안이 됐든 그러면 그 선정될 때마다 그 선정 기준에 따른 가점이나 승급 뭐 이런 인사상의 특전들은 그 결정과 동시에 다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부여가 될 것이고 다만 최종적으로 이제 그분께서 그 결과로서
결국 이제 평정이라는 게 평정들이 모인 최종적인 결과가 이제 인사상 이제 승진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 승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사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어떻게 또 그 과정 중에 잘 아시다시피 최소한 4번 이상의 평정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또 정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고려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아마 분명히 관련 규정상 가점이 주어질 거고 또 뭐 그분께서 훌륭하신 분이라는 건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일식면도 없습니다. 솔직히 없는데 뭐 이 정도 이렇게 공직을 계시면서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 공정 개선도 하고 성과를 냈는데 그 여러분들의 그 상급자로서 인사 가점을 인사 평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분이 우대받아 있는 공직 풍토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승진의 어떤 그 기회가 아직까지 뭐 기다는 다 넘어갖고 가마보니까네. 그런데도 이렇게 안 됐다는 건 이야기는 우리 내부의 조직 문화에도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성과가 탁월한 이런 사람들한테 당장 인센티브라는 게 승진의 공직사회 인센티브라는 게 공직 승직 이외에는 별다른 그게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좀 배려가 돼서 승진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개적으로 뭐 이야기를 해야 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은 이 정도 이런 사람이 상수도에서 있다는 데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번 본부장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잘 내 부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예, 이사입니다. 저는. 예, 손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유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물은 시민들이 생명과 같은 제일 기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심 외곽 지역의 상수도 공급 확대의 방향을 보면은 울산시 재정이나 이런 걸 모두 감안했더라도 뭐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요. 지금 너무 늦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접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향후 2, 3년 정도 더 당길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모색해서 추진 계획을 좀 말씀을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보십시오. 물을 보관하는 공급 창고와도 같은 곳은 다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의 땅에서 울산 시민들의 물을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정작 울주군에 있는 시민들은 깨끗한 상수도를 못 먹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말씀 주시고 보십시오. 우리 앞에 마을 상수도나 이런 데에서 물이 오염돼서 지금 전부 다 폐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먹고 있는 기존에 검사 안 한 곳도 검사를 하면은 지금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다 위험도가 높고 폐공이 될 그런 곳들인데 그나마 앞에도 우리 울주군 서생면 지역의 상수도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수자원 공사를 통해서 뭐 한 가정에 뭐 12병씩 이렇게 생수를 좀 보급이 좀 되었는데 그게 가지고 지금 몇 개월을 보급을 기다리는 그 주민들은 어떻게 대책이 되겠냐 하는 의문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뭐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조금 이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행정의 절차라는 게 있지만 그 행정의 절차가 어딘가 우선순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받는 시민들의 한테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급을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좀 더 의중을 좀 여쭈고 싶은 게 우리 대암댐이 현재 있는데 현재 대암댐 주변이 아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울산시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 주신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서생에 지금 울주군 쪽에서 지금 급수가 지금 우리가 4월경에 지금 공사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4월부터 아마 공사가 업체가 정해지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도 보고받고 있고 듣고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더 당길 수 있도록 가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한 가지 이제 울주군이 울산 시민 전체의 수원 공급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 대해 희생하는 것에 반해서 울주 국민들이 수도 보급률이 낮다는 점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 맞습니다. 말씀 주신 자료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울주군 상수도 보급률 확대를 위한 중장기 플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담고 있고요. 금년 안에 일단 어느 정도라도 저희들 안이 나오면 여기 위원회 이제 의원님들께도 따로 한번 보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재정 여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많이 좀 더 당겨서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주군 지역에 이제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인 재정 상황, 결국 이제 돈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 결국 이제 돈도 핑계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 여러 가지 전체적인 저희 상본의 재정 상황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그 중에서 또 울주군의 이제 상수도 보급률을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독단적으로도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언제든지 이제 그 과정들이 다 이제 예산 심의 때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 주시는 고견도 받고 또 저희들 전체적인 상황도 보고 드리고 해서 언제까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해드리겠다고 확답 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당길 수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자료는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때 따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대암댐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에 대해서는 대암댐 상수원 보호구역을 신규로 설정하는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럴 것 같고, 그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려 요소들이 있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변수도 여러 가지 많을 거고요. 또 지금 대암댐 같은 경우는 저희 댐도 아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댐이기 때문에 또 수공의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들 따로 지정이 필요하다 아니다 저쪽에서 요구한 것도 없고,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미 대암댐 사용하는 물이 기존의 공업용수에서 일부 지금 생활용수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변에 비점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유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 부분도 어쨌든 건물을 관리 주체는 수자원공사지만 어쨌든 건물을 사용하고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기업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은 우리 울산시 상수도 본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울산시 상수본부가 이 문제는 같이 논의를 좀 먼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의 공급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믿고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또 몇 가지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 거는 현재 이제 우리 회화 정수조 사업상에 그 지금 기존에 이제 매번 그렇게 나는 건 아닙니다. 온이등 뭐 이렇게 교체할 때는 이렇게 뭐 퍼내고 할 때 부분적으로 악취나는 그 시점이 좀 있어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과 설명을 좀 하고 또 어떤 대책 방안이 있을지 주민들과 논의를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소장님께서 가셔가지고 주민 대책분들하고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면은 현재 이제 정화조 기존의 정화조나 물론 배수지 또 신설 부분도 있는데 지난 3년간에 이 두 곳에서 하자 보수 부분이 발생하고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좀 차후에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하고 그 전에 뭐 차염 성능에 대해서 계속 이제 논란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회화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보고도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도 향후에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종 차염에 대해서 그 위험성이나 유해 물질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예산이나 모든 게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일종 차염 설비로 해서 계속 좀 지속적인 향후에 늘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 좀 뭐 지금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에 좀 해서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영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예, 장현우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이게 부서 업무와 관련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에 관한 전반적인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일어나되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에서 한번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게 상수와 하수가 분리돼서 운영되는 게 효율적인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지금 하수관리과가 그 환경에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또 우리 여기 시설관리부장님이 앞에 또 하수관리과장님이 계시다가 또 오셨는데 물론 인사이동을 통해서 업무를 서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수와 하수가 같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뭐 조직 운영과 사무의 분장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당위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업무적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다른 업무보다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상하수 본부의 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제주도가 지금 아마 상하수 본부 형태로 아마 운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하수 본부가 있고 거기서 이제 상수 파트가 있고 하수 파트가 있는 형태대로, 그럼 이제 두 개가 이제 같은 조직 안에 이제 통합해서 들어와 있는 형태겠죠.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상수도는 결국은 이제 사실은 그 민간 위탁을 하기가 굉장히 지난번 말씀드린 어려운 영역이어서 상수도는 그대로 두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또 환경공단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위탁을 해서 민간에게 넘긴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전체적인 조직의 규모나 그 뭐 또 서울시의 조직 규모와 또 저희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리적으로 비교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러니까 상하수도 본부를 통합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역시 여전히 이제 우리 시 전체의 조직 관리에 대한 결정도 시의회에서 물론 이제 객관실에서 안을 내지만 결정해 주시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선택에 관한 문제다. 다만 둘 간의 업무적 연관성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그건 이제 그 효율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둘을 굳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하시면 그건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네. 제가 뭐 해야 된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수요 관리 측면을 고민을 좀 해보니 이게 부서가 분리돼 있으면 그 부서에서 추구하는 부서의 어떤 그 추구하는 목표가 있죠.
또 그 상수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하수에 추구하는 목표가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부서를 통합해서 하게 되면 사실 자연스럽게 수요 관리도 같이 그게 사업 정책에 녹여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물이라는 것은 공급에서 해서 정수까지 이게 사이클을 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부서 전체의 통합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고민도 어떤 상수도 사업본부뿐만 아니고 하수관리과 쪽에서 생각해서 어떤 시설이나 이런 거는 같이 연결을 해서 관리한다든지 이게 이제 효율성 측면이나 뭐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뭐 한번 용역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좀 들고. 네. 아니, 저희도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둘이 통합하는 게 맞겠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 내부 간에도 그런 이야기들, 의견들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걸 계기로 저희도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장단점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장일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혜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번 업무 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81호 울산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2일 상정되었다가 심사 보류되어 금일 재상정된 조례안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손정아 먼저 하시겠어요? 손정학입니다. 이게 심의 보류된 지 며칠 안 됐는데, 이 건이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됐길래 이렇게 긴급하게 해야 될지, 이게 지금 집행하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도 확정된 게 없잖아요. 예, 특별히 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예산이 안 됩니까? 요금이 나가는데. 요금이 받는 거지. 아니, 요금은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 울산에 지금 전기 자동차가 몇 대나 좀 됩니까? 보급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울산에만. 예,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57만 7,224대입니다. 이 중에 전기 자동차가 2,269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0.4%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으면 만약에 우리가 28대 다 우리한테 오지는 않겠지만, 그죠? 그죠? 요금을 안 받는 곳도 있다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설치된 중에 울산시가 설치했는 곳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자기가 소비를 하겠다는 생각은 아직 가지지 않을 거고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위치가 소비자들한테 가장 눈에 콱 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 된다면 이용률도 그렇게 저조하지 아직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건데, 국가기관도 설치되는 건 아예 안 받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 총 1,867개 중에
공용이 658개입니다. 공용이. 공용은 다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우리 28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받고 있었냐, 이게? 이 설치하고 바로 이 개인이나 기타 사업자가 했는 거는 다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에 2020년도에 설치한 28개에 대해서만 지금 요금을 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문제가 됐는 게 우리 그 받는다는 것만 이렇게 돼 있었고, 그죠? 조례안에, 그죠? 근데 조항을 이렇게 좀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정이 돼야 될 건데 그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 입장 어때요? 만약 제가 수정안을 제안을 하는 것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게 저희들 제 13조 지난번에 그냥 그대로 13조 원문을 본문을 갖다 그냥 1항으로 하고 2항으로 우리가 충족요금 받는 환경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2항을 신설한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사전에 저희들이 좀 충분히 좀 설명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공감을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좀 해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계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 13조에 대해서는 전데요. 울산광역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13조와 관련해서 본조례안 13조의 충족요금 징수에 있어 요금 기준 및 단가가 명시되어야 하므로 사전 법제심사 의뢰한 내용과 같이 충족요금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족요금을 준용한다는 항목이 추가됨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례안 제13조의 내용 중 제1항 시장은 울산광역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자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와 제2항 제1항에 따른 충전요금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준용한다로 수정을 이렇게 제의합니다. 동의가 있는지 모르겠다. 수정 제의했는데 동의가 있습니까? 이따가 조금 이따가 하시면 예. 손정학 의원께서 수정안 저는 수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토론을 저는 바로 나면서 수정 제안했기 때문에 동의 없으면 성립 안 되는 거고 동의와 제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의하고 제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청이 있습니까? 그럼 이 안에는 상정이 제청이 이제 있었습니다. 안건이 성립되는 거고. 손정학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조금 사전에 의원님께 저희들이 의도를 조금 말씀드리고 공감을 같이 얻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손정학 의원님께서 개정안에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의합니다. 예. 예,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요 내용 중에 제가 좀 짧은 시간 찾아봤는데 이게 지금 유료화에 대해서 여기 첫 장에 보면 예고 방법을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제기하고 보도 자료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바로 통과하면 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유예 기간 없이. 그래도 그거는 저희들이 징수 시기는 예. 별도로 저희들이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주 당초에 저희들이 충전소를 시 자체에서 보급을 하고 이런 이유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전기자동차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는지를 저희들 좀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 시점을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렇게 급하게 하실 것도 아닌데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금 양면성이 조금 의원님 있습니다. 뭐 똑같은 충전 시설에서 하나는 유료, 하나는 무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 대한 뭐 양면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고려해가지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지금 당장 내일 바로 시행되지 않음에도 이렇게 개정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이유도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는 우선은 조례를 좀 조정해놓고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좀 있습니다.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 뭐 지켜보면서 하는 부분이라는 게 뭐 예측 가능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뭐 몇 개월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켜보겠다 하시면 이게 지켜보는 게 이제 누구 말대로 여째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사실 그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입법을 해놓고 예측 가능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그 예측 가능성 부분도 저희들이 전기 충전소가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다수의 숫자를 차지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은 그런 예측 가능성도 그 의원님께서 말씀 충분히 뭐 공감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을 설치한 것은 그 보급 활성을 위해서 28기가 지금 이제 1,500개 중에서 28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은 조금 그 취지는 저희 다 공감하고요. 여기서 뭐 저희들도 충분히 그 실행하시는 그 실국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조금 그 뭐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최소한 시민들한테 좀 알려주는 예고 기간은 좀 충분히 가져가지고 그 준비 없이 또 와서 당황스럽지 않게끔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현우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대 제781호 울산광역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